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조국 관련된 얘기를 2부에서 했더니 뭐 문자가 폭탄이네요, 폭탄. 그게 헷갈려요.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일단은 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에서의 박근혜 최순실의 제가 고발인이었는데요. 그 고발인 입장으로 보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보다 보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과잉은 과잉입니다. 과잉은 과잉인 것 같아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는 거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보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하자. 오늘 청문회 보고 판단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청문회 보면 판단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만 판단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등록금 학자금 국가장학금 문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학생. 만약에요. 우리 KBS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론들이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이 등록금 국가장학금 학자금 때문에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라고 만약에 만건만 보도가 나왔어도 벌써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이런 보도들 민생경제 이슈들 지난주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KBS만 잠깐 생중계하고 제가 일하는 TBS 그 TV에서 생중계 풀로 하고 나머지 방송들은 보도 자체를 거의 안 했습니다. 생중계는커녕 보도도 안 했어요. 아니 사람이 1,500명이 죽은 이 희대의 참사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한 언론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우리 김경래 기자님께 감히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클릭 수가 많아야지 언론사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런 기사들은 클릭들 많이 안 하거든요. 자극적이지 않고 좀 옛날 얘기고 막 이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이 1,500명이 돌아가신 가습기 살균 참사에 대해서 보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갑자기 그리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 2학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등록금 얘기. 우리나라 대학생이 300만 명이나 됩니다. 매학 2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등록을 해요. 자, 어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조국 후보에 대한 대학 간 실망은 국가장학금이나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짜뉴스라든지 과잉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 지적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제가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또 경희대, 또 경희사이버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실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 장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한.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 때는 복지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민생대책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투쟁이 2011년도에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한 10만 명씩 모이고 하면서 국가장학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안타깝게 이 방송 들으시는 상당수 청취자들이나 김경래 앵커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았죠. 우리는 주로 FM 장학금, 파더머더 장학금, 또는 향토 장학금, 고향에서 올라오는 뭐 이런 것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은 성적 장학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만 받습니다. 뭐 과에서 뭐 3명, 1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못 받으니까 반값 등록금 투쟁이 벌어진 거고 유럽처럼 무상교육을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반값이라도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국가장학금을 도입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장난을 해버렸냐면요. 성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버립니다. 당시에는 소득 8분위, 9분위, 10분위 일종의 중산층이나 부자 계층들은 아예 못 받게 해버렸고요. 성적 기준을 평점 B 이상만 받게 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부터 이제 문제인데 성적 기준이라는 거, 성적 장학금만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제발 다양한 장학금이 있어야 되고 성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좀 대학은 유럽처럼 무상교육까지는 아니어도 공정에 다닐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반값 등록을 투쟁했는데 거기에 또 성적 기준을 도입해버린 겁니다. B 이상으로.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도와주지 말자 이런 이제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일단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 도입돼야 되니까 받아들였는데요. 당시에 대학생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대학생들 일부 시정했다는 좀 뉴스가 있었었는데. 일부 시정은 뭐냐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비미만 지금 대학가가 엄격하게 상대평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비미만을 강제로 25% 40% 정도를 배정합니다. 대학마다 약간 다른데요. 아하. 상대평가제를 하니까 예. 예를 들면 김경래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김경래 학생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한 안진걸 학생 같은 분이 많으면 김경래 학생은 C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 그렇죠. C를 맞아본 적이 없으시죠? 예, 인생에서 C를 안 맞아본 분들은 이 C를 맞아본 사람들의 아니. 정말 고통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저보다 성적이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그건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 농담이고요. 제가 옛날 대학 때 성적이 그 선동열 방어율 수준이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정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등록 국가장학금 액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520만 원까지 한 학기에. 일단 금액이 예, 올라갔고. 1년에. 예. 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1년에 520만 원이랑 국가장학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돼 있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 실제 반값보다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소득 학생들에 한해서 소득 1분, 2분위 학생들에 한해서 성적이 이제 비미만으로 나오잖아요. C가 네. 나올 수가 있잖아요. 평점이 C 플러스나. 네. 그러면 2번에 한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휴학이나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성적 기준 때문에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성적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된다. 이 장학금 원래 성적 장학금 아니잖아요. 네. 대학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립대는 성적 기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서울 시립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을 인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다음에 좀 완화는 됐지만 예. 여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으로 탈락을 많이 어느 정도냐면요. 240만 명 정도가 제가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부 발표 자료에도 실제 매 학기 등록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은 12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탈락하는 거잖아요. 못 받고.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촛불 시민혁명에 적극 참여했고 공정한 사회를 응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되게 그러니까 미흡하다. 시정이 됐지만은 굉장히 미흡하다. 예.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적 기준은 네. 폐지하거나 완화를 해야죠. 그냥 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한 4조 정도 가까이를 주는 건데요. 대학생들에게. 네.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B 이상만 주는 거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야 B 미만이면 어차피 공부도 안 한 학생이니까 도와주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게 아까 네. 말씀드린 상대평가제를 엄격하게 해서요. 네. 정말 수업도 안 들어오고 시험도 안 보는 학생들은 어차피 교수님들 F를 줍니다. 네. F는 주면 안 되죠. 저도 F는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상대평가제 때문에 B는 못 받고 B 미만 중에서 C 플러스를 많이 받습니다. 교수나 강사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괜찮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C 플러스로 강제로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 받는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걸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조국 후보 논란 중에 상당수는 가짜뉴스랑 과잉 보도가 있지만 어쨌든 따님이 다른 학생들에서 장학금을 좀 더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 저는 예민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20대는 장학금에 예민하군요. 그럼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 예를 들면 종교인들이 과세가 안 될 때 있었잖아요. 예. 성직자들. 예. 자, 성직자 자제분인데 엄청 잘 살아요. 예. 막 외제차도 끌고 다녀요. 근데 종교인이 과세가 안 될 때 종교인 소득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1분위로 잡히는 거예요.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0이니까. 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막 5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 받느냐를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뻔히 소비 수준이 서로 보이잖아요. 친구들끼리는. 근데 잘 사는 친구가 많이 받고 못 사는 친구가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네.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사실 공약에도 들어있어요.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들 국가장학금 늘린다라고.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께도 여러 번 제가 호소드렸어요. 직간접적으로 뭐 정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말씀도 드리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고치겠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공약이긴 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안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분노가 더 큰 면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가장학금 전체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일부 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장학금 외에도 뭐 대학 장학금, 자체 장학금 있잖아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줄어든 거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입장에 조금 더 서운하죠. 오히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46만 명이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빚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이 줄어든 건 아니죠. 국가장학금은 3.9조 정도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학 자체에서 주는 그래서 대학 자체 장학금이 일부 줄고 있고 오히려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고. 있고요. 근데 그 대학에서 자체적인 장학금을 줄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등록금을 마음대로 폭등을 못 시킵니다. 2010년, 11년도에 등록금 투쟁의 영향으로 학자금을 나중에 돈을 벌면 갚는 취업학자금 상한제가 생겼고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그다음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3년치를 평균해 갖고 1.5배 이상을 못 올립니다. 물가 인상률에. 근데 최근에 물가 인상률이 0% 1%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등록금도 1%, 1.5%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대학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16주 강의한 걸 15주 강의로 줄이고 장학금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장학금이 원래 대학생들 받는 장학금이 4.7조쯤 됐는데 이게 좀 전년 대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통계는 4.7조로 1.1% 줄어들었습니다. 51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말이 1.1%죠. 510억이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 510억이라는 장학금을 기다렸다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많은 청취자들께서 대한민국은 돈이 없고 대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다녀야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도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다 무상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완전 무상교육으로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정치인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면요. 전 미국의 대학생들 학자금 있잖아요. 빚. 네. 그걸 전액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미국 사회가 한바탕 엄청난 이슈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근데 그리고 흑인 억만장자가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요. 연설을 합니다. 졸업 축하 연설을.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부로 우리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은 내가 다 갚아준다.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총기 난사하고 빈부격차 심하고 그다음에 인종차별 심하고 엉망인 나라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전히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수백억을 내놓는 거예요. 학자금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강국인 겁니다. 국민에 대한 생각을 울부짖는 정치인들이나 그걸 자기 돈으로 내버리겠다는 억만장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 엔저를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아니 근데 아까 대학에서 자체적인 장학금을 줄인다는 게 대학이 뭐 등록금도 못 올리고 이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한국의 대학들이 정말 투명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게 운영된다면 기부금이라도 늘어나겠죠. 미국의 대학들은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정부가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선포했잖아요. 일부 지방정부에서 뉴욕주 그다음 이스콘신주 이런 데가 선포했는데 나머지 사립대학들도 지금 무상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사립대학은 뭐로 무상교육을 했습니까? 기부금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문들이라는 지역사회.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적립금 이번에도 통계 나왔습니다. 4년제 대학의 적립금만 8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가가 등록금 못 올리겠다라고 등록금 마음대로 올려달라고 이번 얼마 전에 청원을 냈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근데 만약에 대학들이 정말 사회기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한국의 부자들도 대학에 기부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밥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1억을 기부했다 2억을 기부했다 뉴스 심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부합니까? 대학에 기부합니다. 많이 그러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님도 압니다. 대학이 고등교육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정부에게도 호소드립니다. 무상교육까지는 아니어도 반값 등록금 제대로 해야죠. 그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오늘이 9월 6일이잖아요. 예, 9월 10일까지입니다. 아, 9월 10일까지? 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국장학재단. 학생들이 더 잘 알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너무 잘 아는데 예. 감사원감사결과에서 10만 명이 몰라갖고 신청 기한을 놓쳐서 못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예. 너무 바빠서 몰랐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깜빡해버린 경우가 있거나 예. 아니면 뭐 하루 차이로 못 해버리거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지금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저번에 탈북 모자 사건에서도 나왔는데 제발 신청 안 해도 저는 줘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는데 어쨌든 9월 10일까지 신청 기한이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들으시는 분들 뭐 학부모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계실 텐데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적 기준, 소득 기준 완화해서 전체 대학생 모두가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은 더 많이 받고 중산층은 덜 받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님, 윤해 부총님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호소드립니다. 진짜 안 끝내주시네. 이건 너무 답답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